코로나19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업종을 꼽으라면 아마 유통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특히 면세점 업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토화됐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습니다. 가뜩이나 사업자가 많아서 곤란한 상태에서 질병으로 해서 매출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데요. 유통업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동안에 유통업 굉장히 어려웠고 최근에 아무튼 주가가 그래도 좀 또 회복을 하고 했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서부터 한번 좀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이제 증시를 보시면 이제 예. 뭐 코스피가 이제 2,200을 다시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됐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상대적으로 회복이 덜했던 섹터를 골라보자면 유통이 아무래도 아닐까라고 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와 같이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매출 타격이 이제 3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이제 2분기에도 저희가 이제 3월을 최악으로 월별로 조금씩은 회복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기대를 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중순부터는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 도입이 되면서 예. 이제 내수에 대한 회복을 좀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5월 카드 승인 통계액을 보니까 드디어 이제 2달 만에 카드 승인 통계액 자체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접하는 이제 상장 유통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오프라인 대형 매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오히려 매출이 좀 더 하락하는 모습 등이 나타나는 점들이 아무래도 좀 주가 반등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매출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셨고요.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다 썼나 했던 걸 그 카드 내역을 쭉 보니까 제일 많이 쓴 데가 가구를 사는 데 많이 썼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주식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면 제일 먼저 뭐 하냐 하면 그거 가지고 자동차 바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적어지게 되면 그다음에 가전제품을 많이 바꾸고 이런 형태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보면 오프라인에서 가전 구매가 꾸준히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좀 의미 있는 통계를 저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가 되는 이제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서 카테고리별 동향을 좀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신데 예. 특히나 이 백화점에서 조금 의미 있는 데이터가 이제 4월 달이 발표가 된 부분이 명품하고 가정용품 쪽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뭐 백화점이야 원래 뭐 명품이야 잘 팔렸으니까 예. 괜찮다고 치는데 이 가정용품이 말씀하신 이제 가구랑 가전에 해당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언택트가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이제 눈앞에 있는 소비부터 좀 바꾸고 싶어하는 성향이 생겼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가전과 가구에 대한 교체 수요들이 조금 빠르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이제 국가 정책이 나온 게 으뜸 효율 환급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이제 구매 비용의 10% 이제 1인당 최대 30만 원에 해당을 하는데 이 금액을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왕 바꿀 가전 조금 더 뭐 효율이 좋은 가전으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소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 네. 이 이름만 봐도 뭔지는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좋은 가전제품으로 바꾸면 그 뭐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아무튼 환매를 해주겠다 이런 그 사업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과거에 보게 되면 그 중국 같은 데에서 굉장히 경기가 어려울 때 가전화양 이런 그 정책으로 해가지고 소비를 좀 끌어올리고 이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으뜸 효율 이 그 정책 자체가 앞으로 유통업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전 이런 부분들의 소비를 끌어올려서 유통업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과거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면 예. 이제 이 가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냥 대부분 온라인 아니면 그냥 가전 양판점, 뭐 예. 대표적으로 롯데 하이마트 같은 채널이 있겠죠. 뭐 이런 채널들에서도 실제로 이제 가전이 좀 많이 팔리면서 매출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하이마트가 굉장히 영업 상황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7개분기 연속 실적이 감익을 기록할 정도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러한 뭐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서 많이 이제 판관비 효율화 등을 진행한 결과로 이번 2분기 때는 내심 이제 8개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증익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감을 조금 갖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백화점 쪽에서도 좀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 백화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의류를 판매하는 채널이라는 그렇죠. 굉장히 예, 인식이 예. 강했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의류 판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지난 몇 년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명품이 떠오르면서 백화점들이 막 숫자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전 제품까지도 하나의 축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면 특히나 이런 이제 으뜸 효율 가전이라고 하는 이제 1등급 가전들은 가격대 자체가 굉장히 비싼 이제 프리미엄 제품군들이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러한 제품들은 이제 백화점에서 VIP층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백화점 업체들도 좀 전략적으로 가전 판매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전략적으로 가전제품을 판매한다. 예, 좀 많은 변화가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 면세점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생각해봐도 면세점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으로 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별로 없다 보니까 자연히 뭐 면세점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현재 면세점의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단 면세점 상태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가장 심했다라고 그렇죠. 요약을 좀 할 수가 예, 예,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작년에도 국내 면세점이 24조 원 연간 매출액을 찍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요. 네. 1월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한 30% 이상을 계속 거듭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게 2월 이후로 상황이 좀 급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현재까지도 이제 산업 매출액 자체가 절반 이상이죠. 50% 이상 감소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특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내점은 그래도 아직까지 보따리상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루 매출액이 뭐 1억 원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1억 원요. 네,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져 있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세 업종에 대한 주가 역시도 아직까지는 좀 회복을 논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상태인 거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호텔신라로 대표되는 이제 순수 면세점 업체가 이제 창사 이래 첫 분기 적자를 1분기 때 기록할 정도로 예. 지금 상황은 많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하루 매출액이 1억이면 하루 임대료가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원래 이 코로나19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임대료를 좀 인하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롯데, 그다음에 신라, 신세계 이런 3개 그 면세점 업체에 대해서 한 2,400억 정도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언급해 주신 대로 50% 인하 결정이 지난주에 이제 결정이 됐고요. 원래 당초에 인천공항공사 측에서 제시한 것은 한 20% 정도 수준의 인하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워낙에 상황이 좀 장기화되고 타격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좀 절반에 가까운 50% 인하를 3월에서 8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인하를 해주겠다라고 밝혔고 예. 이거를 이제 환산해 보면 말씀하신 금액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업체별로 영향도를 조금 살펴보자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총 1,000억 원 규모의 이제 임대료가 인하가 되게 되고요. 예.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한 85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면세점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뭐 단적인 예로 호텔신라가 1분기 때 기록한 적자 규모가 한 700억 원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3, 4, 5, 6 이제 3월치를 이제 소급 반영해서 이제 4개월치를 2분기 때 반영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예. 사실 적자가 많이 줄어들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면세점 업황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느냐를 논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8월까지가 이제 지원 혜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만약에 지금 아무도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가 조금 더 장기화되거나 8월 이후에는 그럼 어떨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최근에 지금 저희가 같이 한 가지 보셔야 될 부분이 인천공항 터미널 1 사기 면세 사업자 선정입니다. 예. 이 사기 사업자들이 이제 9월 1일부터 영업을 하게 되는데 과거 같으면은 이제 모든 업체들이 다 인천공항 면세점 하고 싶어서 뛰어들었을 텐데 이러한 그렇죠.
고민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4개 구역이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자 선정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8월 이후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주가를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까지 면세점 업체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주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의 면세점 주식이 주가도 지금은 조금 숨통이 트여서 좀 올라가는 형태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우려는 일단 매출액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굉장히 조금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과거에 저희가 막 작년 말이죠. 이제 월 매출액이 이제 산업 매출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막 굉장히 기뻐하던 순간이 얼마 전인데 지금 예, 이제 그렇죠. 1조도 안 나오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제 예측의 범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가 당초 예상은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공항공사 임대료 감면이 없었다면 1분기보다 2분기가 적자가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었어야 했는데 예. 다행인 점은 이제 적자 축소를 최소한은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게 되겠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인천공항 사기 사업자에 대한 입찰 과정 속에서 이제 연간 최저 보장 임차료가 조금 내려가게 되면은 이건 이제 향후 수익성에 대한 개선, 펀더멘탈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트리거로 저희는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스러운 얘기지만 내년도 상반기를 보면은 올해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항 면세점에서 지금 하루에 뭐 매출액 1억밖에 안 나올 정도로 기저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예. 반대로 그거에 따른 이제 기저 효과는 또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산업임이 분명해서 예. 확실히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거에 대한 우리는 이제 모멘텀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는 그 중에 하나로서 이 9월 1일부터 영업을 해야 되는 사기 사업자의 임대료 결정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기 사업자 선정 따른 임대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관건이고 자, 그 면세점 업계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요. 각 업체마다 지금 전략이 상당히 지금 다른 상태입니다. 원래 이제 그 면세점 3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롯데나 신라나 신세계 이런 데는 상당히 좀 주저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 그 대신에 이제 후발주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현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해는 좀 간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후발주자는 어차피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처럼 상황이 어려울 때에 잘 들어맞는다라고 하면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략이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서로 그 전략이 다른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면세점 사업은 유통산업에서도 직매입 사업 구조를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대부분. 직매입 사업이요? 네, 그러니까 예. 내가 물건을 사와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매입 규모입니다. 예. 내가 매입 규모가 커야 좋은 브랜드를 많은 물량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라나 신세계 그리고 롯데 같은 기존의 빅3 업체들은 이미 규모가 상당 부분이 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리해서 인천공항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좀 나는 이미 규모가 돼라는 입장이었던 것과 달리 가장 후발주자로 시작한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기존 동대문 면세점을 두산한테 인수하기 전까지는 예. 무역센터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 매출액이 20억 원 남짓이 당시 나왔었는데 이거 연간으로 환산을 해도 이제 6천억 원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세 사업에 입혀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동대문 면세점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천공항에서도 7구역을 기존 신세계 자리를 이제 낙찰을 받으면서 조금씩 외형을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머지 이제 경쟁자들이 이제 사업에 참여를 안 하면서 조금 이제 임차료에 결국 문제겠지만 조금 낮은 가격에 이걸 받아올 수 있게 되면은 현대백화점도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이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어느 정도 이제 빅3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향후에는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 공격적으로 현재 나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현대백화점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자, 그 유통업에서 탑픽 종목을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 탑픽 종목 어떤 거를 지금 꼽아주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업체는 저는 이제 GS 리테일을 말씀을 드릴 GS 수가 리테일. 있겠습니다. 일단 이 GS 리테일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GS25시 편의점을 갖고 있는 업체고요. 예. 그리고 뭐 GS 프레시라는 슈퍼마켓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편의점 업황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편의점 기존점 신장률 역시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MD 통합에 따른 이제 매입률 개선 효과가 이제 분기별로 50bp 가량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추가적으로 이제 감가상각비 감소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판관 비율 자체도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로 감안을 해서 1분기 모든 유통업체 등 중에서 유일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업체가 되겠고요. 예. 2분기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실적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부르죠.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GS 프레시의 경우에는 가맹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예. 이제 기업들이 운영하는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 중에서 유일하게 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사용이 있고요. 가능해지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수혜도 2분기 때 추가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이런 실적적인 안정성과 좀 모멘텀 측면에서 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GS 리테일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반기 유통주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확실히 소비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2분기에도 국내 소비 전체적으로는 회복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장에 못 쓰니까 이게 선차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뭐 단기 매출 타격으로 오히려 좀 작용하고 있기도 한데 이미 이제 나간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제 6월 초반이죠. 초반만 하더라도 벌써 60% 이상이 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용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다시금 이제 소비가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오프라인 채널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회복을 가정한다라고 가정해보면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이 반대로 가장 반등도 셀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면세점 같은 채널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도 낮은 기저에 따른 그런 베이스 이펙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는 면세점주들이나 그리고 의외로 조금 더 수혜를 본 채널이 온라인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요번 사이클에서는 온라인에 대한 식품 구매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식품을 다룰 수 있는 이제 온라인 업체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도 있겠지만 상장 기업 중에는 이마트의 SS.com 같은 예. 경우가 굉장히 좀 매출 그로스가 가이던스로 제시했던 숫자보다도 2배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이제 하반기 관심 종목으로는 면세점과 그리고 이마트 정도를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